본 영상은 성남시 청소년재단에서 발행된 다양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주제는 성남시 청소년시설 역할과 기능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그동안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험학습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기관들에게 본질적인 질문이 제기되게 됩니다. 청소년 시설 또한 방과후 아카데미, 상담센터 등 보호복지 일부를 제외하고 방역 강화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줄어들며 점차 발길이 끊기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19는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서 기존의 모습을 성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숙제를 던져주었고 청소년 현장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종료와 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수립의 기점인 현재는 청소년 시설 역할과 기능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해 재점검하는 주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청소년 사업이 사회 환경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의 청소년 사업은 청소년 중심의 1.0 시대, 일반 다수 청소년의 여가활동 중심의 2.0 시대,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과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한 3.0, 3.5 시대로 진화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 시설 역할과 기능의 모습은 이러한 역사적 변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래 청소년의 주체성, 자기 주도성 등이 강조되면서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에 대한 과제가 반영되었지만 큰 틀에서 활동, 복지, 보호라는 청소년 육성 프레임워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 사업 현장은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코로나19가 야기한 자립, 교육, 학습, 정신건강, 신체 건강 등의 격차 상황을 체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남시 청소년재단은 청소년, 보호자, 교사, 지도자, 학계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며 청소년 시설의 방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삶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이후 청소년들은 신체활동 시간의 감소, 우울감 등 감정이 변화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생활 패턴의 부정적 변화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스스로 노력을 해보지만 쉽지 않아 실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주도의 학습 여건 마련과 신체적 건강 관리가 가능한 환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소년이 작은 단위라도 삶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 형성에 힘을 길렀으면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호자는 자녀의 운동의 양,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등의 생활 습관이 변화됨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보호자는 청소년이 디지털 전환에 잘 적응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혹은 맞벌이로서의 고충 등 다양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학습, 관계 맺음, 문화적 기회 등이 보장되어야 하며 주체적으로 삶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사들 또한 갑작스럽게 찾아온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아닌 청소년이 온전한 시민으로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삶의 역량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은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또래 집단과 교류하기 어려워졌고 사회성 발달의 기회를 잃어버렸으며 심신 건강을 유지하기엔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었습니다. 교육 회복을 강조하며 땜질식 처방이 아닌 학습과 정서적 관점에서 전문적 지원이 필요함을 요구했습니다. 고유 영역을 넘어 청소년 시설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과 강좌의 연기, 중단, 전환의 반복적 상황은 지도자들의 고민을 심화시켰습니다. 특히나 학교와 달리 청소년 시설은 비정형화된 다양한 영역의 활동들이 존재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의지에 따라 참여하게 되는 선택적 기관이기에 청소년 현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이 컸습니다. 또한 새로운 방식의 사업 기획, 비대면 상황 속 청소년과의 관계 형성, 성과 부담, 다중이용 시설로의 방역 관리 등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직면했습니다. 한편 기존에 수행해왔던 활동, 복지, 보호 중심의 고유 영역에서
역할을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물꼬를 트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설이 기존에 수행하고 있은 영역 이외의 새로운 영역에 관한 역할 및 기능 확대가 필요한가? 라는 문항의 응답자의 90.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청소년 시설의 고유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소년 시설의 서비스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범주를 넓힐 시점입니다. 학계의 경우 청소년 시설의 역할 및 기능 확대에 관해 고유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타영역과의 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고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사회 격차 해소를 위한 역할들을 다른 분야에서 더 중점적으로 잘할 수 있기에 청소년 시설에서는 고유 목적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타 영역의 융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청소년 시설이 이미 급식, 돌봄, 문화여가, 양질의 쉼터, 학습, 정서 지원 등 숨은 기능을 해오고 있고 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소년, 보호자, 교사 즉 수요자 측면에서는 삶이라는 키워드가 주요하게 작용되고 있었으며 삶에 대한 계획, 관리 등 삶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지도자, 학계 즉 공급자 측면에서는 고유 역량이라는 키워드가 주요하게 작용되었습니다. 수요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삶과 공급자가 이야기하는 청소년 시설의 고유 역량은 그 용어만 다르게 표현될 뿐 청소년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청소년 시설은 활동, 복지, 보호라는 청소년 육성 프레임워크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삶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삶 속에서 해내야 하는 입시, 자립 등의 과업들은 그대로인 상황이며 여건에 따라서 격차 또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들의 하루 일과 속에서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곳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당사자와 관련자가 일상 속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 등을 유연한 형태로 영역 주제가 연계되며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기틀이 요구됩니다. 성남시 청소년재단은 성남시의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이행함에 있어 누구나 거쳐가는 곳, 경험하는 곳, 삶을 살아가면서 막막하다면 현실 세계, 가상 세계든 함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재단은 성남시 청소년이 보내는 하루의 일과를 이해하고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 재구조화하여 청소년들이 삶의 동기를 찾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곳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